까나리. 까나리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몸은 25cm 내외로서 가늘고 길다. 배 지느러미가 없고 뒤 아래쪽에 비스듬히 가로로 뻗은 피습이 외형상의 특징이다. 몸빛은 등 쪽은 녹갈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이다. 주둥이는 튀어나와 있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우리나라 전 연해에 분포하며 황해도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해에 특히 많다. 일본 알래스카 시베리아에도 분포한다. 근해어로서 어린 물고기는 모래 속에 숨어 산다. 산란기는 4에서 6월경이며 여름잠을 잔다. 방어와 같은 어류의 양식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액젓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액젓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획량도 증가하고 있다. 정치망이나 유자망을 이용하여 잡고 있다. 미추홀의 까나리. 냉면을 만나다. 식당이 2004년 4월부터 지금 19년 정도 됐어요. 백령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88년도 제대하고 나왔죠. 부평 막국수라고 외삼촌이 한 50년 정도 하고 계세요. 제가 냉면도 좋아했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거기 가서 3년 배워서 하게 된 거죠. 백령도 냉면이 백령도 자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북한에서 건너와서 백령도에서 백령도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죠. 어르신들이 고향에 갈 수는 없고 고향의 맛은 그립고 여기 와서 드시면서 풀고 가실 때 보면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죠. 까나리 액젓이 원래는 간장이었어요. 까나리 액젓이 어업이 발전하니까 흔해진 다음부터 훨씬 맛있어서 넣어 먹기 시작했죠. 얼추 20년 되었겠네요. 희한하게 시원한 맛이 나요. 저희는 무, 김치에도 까나리 액젓을 넣어요. 다른 지방은 까나리를 잡으면 잡어랑 섞여서 잡히잖아요. 백령도는 다 골라내요. 100% 까나리로만 하니까 깔끔하죠. 멸치 액젓은 건더기가 떠있지만 백령도는 빼서 한 달을 쟁여놓으면 싹 가라앉거든요. 위에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간장처럼 맑은 거예요. 깔끔하죠. 이성겸, 1968년생 백년면옥 사장의 인터뷰 중. 백년면옥, 주요 메뉴, 물냉면, 비빔냉면, 반냉면, 사골떡 만둣국, 편육, 찐만두, 빈대떡 외, 겨울 메뉴, 메밀굴 칼국수, 짠지떡. 위치, 제물포 뒷역 인근,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맞은편. 냉면으로 겨울을 맞이하며 눈발이 분분히 날리면 설레는 것이 온다. 가게마다 온통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입간판에 겨울냉면 게시라는 글자가 떡하니 걸려 있으면 겨울은 비로소 덩그런 냉면사발 속에 담겨오는 것이다. 때로는 한밤중 방구들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먹어도 좋다. 독한 소주를 일단 한 컵 따라 꿀떡이고 육수를 들이키는 것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선주 후면의 법도이기도 하다. 독한 소주를 목으로 가득 넘기고 얼음 저벅저벅한 냉면 국물을 속이 후련하도록 들이키면 겨울 공기마냥 가슴이 쨍하다는 예찬. 가로 한은영, 조선일보 2015년 2월 5일 가로. 처럼 냉면은 겨울이 제격인 음식이다. 요즘 냉면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간혹 서울에서 유행하는 소위 평양냉면을 제일로 치는 이가 있다. 하지만 정작 해방전 평양 출신의 냉면 예탄론자였던 소설가 김남천은 서울 냉면을 미덥지 않게 여겼다. 제 고향 특산을 으뜸으로 꼽는 것이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로일 테고 특히나 반짓바를 정도로 팔도 특산을 흡수하여 세련되게 내놓는 서울 생리가 김남천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을 터이다.
하긴 같은 시절 작가였던 이태주는 오히려 평양을 방문하여 먹은 냉면이 멋없다며 까탈스러운 입맛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니 유독 냉면이라는 음식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엄격한 잣대가 들러붙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꿈속에서 사랑하고픈 이상형이 그러할 테니 냉면 좋아하는 이들에게 냉면에 대한 콧대와 자부는 늘 천정부지가 따로 없다. 그러니 간혹 평양식이나 함흥식을 본류로 잡고 나머지 냉면은 아리로 얕잡아 보려는 경우가 있어 좀 섭섭하기도 하다. 고장마다 특선이 있고 시절이 변하면 음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인천의 경우도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냉면이 있는데 이는 황해도식 냉면에 연원을 둔 것이다. 다른 냉면도 아닌 황해도 냉면이 유독 인천에 자리를 틀고 있는 데는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황해도 실향민들의 애끓는 마음이 잠겨 있다. 그러니 이 음식도 절절한 사연과 깊은 향수가 스며 있는 소중한 음식이다. 특히 해주냉면도 그렇거니와 물산이 풍부하고 돈이 많이 돌았던 개성에서도 냉면은 올라가는 꾸미가 화려하고 그 유명한 개성만두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여 국수계의 자흥을 겨룰만 하였다. 그러던 것이 저 평양의 것은 수도 서울에 자리를 틀고 황해도의 것은 지척인 인천으로 이사온 것이다. 음식도 피난살이로 복잡한 가게를 이루게 된 셈이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이 인천의 황해도식 냉면집 간판에는 유독 백령도처럼 옹진군도의 지명을 표방한 곳이 많다는 점이다. 황해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백령도 일대이니 짐승도 죽기 전에는 제 고향을 바라본다고 음식의 향수, 조금이라도 고향과 잇닿고 싶은 마음,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향수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백령도에서 수확하는 좁쌀만한 크기의 메밀이 바로 그것이다. 나 역시 황해도 출신의 할머니 밑에서 냉면을 먹으며 자랐는데 늘 해주시던 말씀이 백령도 메밀에 대한 선망이었다. 이북 메밀에 준할 정도로 향이 강하고 특히 추운 지역에서 수확하는 메밀은 나름의 찰기가 있어 국수 소용으로는 제격이라는 것이다. 통상 메밀면이라고 하면 입술만 대도 국수 오리가 툭툭 끊어지는 것을 일반으로 아는데 추운 지방에서 자랄수록 국수에 은근한 탄성이 붙는단다. 백령도는 남한 북방 한계선에 준한 위치이므로 이곳 메밀로 제면을 하는 것은 메밀면 중에 가히 으뜸이라 말하여도 손색이 없다. 하여 우리가 찾은 집도 바로 그러한 내력을 품은 냉면 가게였다. 겨울에 먹는 메밀면이 더 향이 짙고 감촉이 유난하다는 주인의 말처럼 백령도 메밀면은 그 진가를 톡톡히 보여주는 절품이다. 직접 방아를 돌려 정미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껍질만을 다시 내려 메밀가루에 섞는 방식을 취한다. 메밀이라는 놈은 껍질을 까면 그 구수한 향취가 잠깐의 틈을 허락하지 않고 휘발해 버리는데 그 향취의 본령인 껍질을 정제하여 국수에 첨가한 것이다. 말이야 그럴듯하지 이걸 가게에서 직접 메밀을 까불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당장에 백령도 메밀을 스매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인데 그 재료의 생리까지 터득하여 국수를 뽑는 주인은 과연 백령도 토박이라 할 만하다. 메밀향이 아주 강하면서도 조금 더 가는 면을 뽑아 풍미와 감촉을 더한 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집념의 산물인 바 국숫가락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를 조아릴 지경이다. 그런데 인천냉면은 황해도 냉면이면서도 또 나름의 변주가 들어간다. 인천 냉면집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까나리 액젓. 기실 예전에는 조선간장을 조금 풀어 쓰기도 하였고 어물이 풍부한 인천인지라 곤쟁이 젖을 달여 그걸 가미하여 얕은 맛을 살리기도 하였다. 이 얕은 맛이 황해도 냉면의 개성인데 한 20여 년 전부터
까나리 액젓이 간장을 대신하였다. 워낙 까나리가 지천인 백령도이기에 가능한 것인데 조금의 잡어도 허용치 않고 순수 까나리로만 내려 액젓이 달고 시원하다. 그러니 얼핏 냉면에 액젓을 첨가하는 일이 넌센스 같아도 그 얕은 맛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일층 진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육수에 슬쩍 사정을 둔 것도 아니다. 샛별로 우린 육수는 여전히 그 모범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이 참 마음에 든다. 소위 원절화하여 옛것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색을 적절히 더하는 방법,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되 제 색을 가지려는 방식은 이제 황해도 냉면의 분파에서 어엿한 백령도 냉면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인천냉면은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 없는 명물이다. 다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맞장구를 쳤던 것은 정작 사람들이 냉면을 여름 음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아쉬움이었다. 생각해보면 그 옛날 냉장고도 없던 시절 고기 삶은 육수며 동치미며 만드는 족족 쉬웠을 터이고 한여름 메밀로 국수를 만드는 일은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다. 차디찬 육수며 메밀이며 그 위에 올려 먹는 김치와 산짐승의 꾸미까지 냉면은 말 그대로 겨울 음식의 대표 주자이다. 하지만 이제는 여름이면 길게 줄을 서서 먹어도 겨울에는 오히려 가게가 한가지니 북극 음식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유독 추운 날을 골라 겨울 냉면을 들이키는 이 북방의 케미를 에어컨 바람 밑에서 피서용으로 먹는 냉면 맛과 견주는 것은 가당치 않다. 기왕에 겨울 냉면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나는 여기서 또 다른 겨울 음식 하나를 발견하였다. 백령도 토속 음식인 짠지떡이 그것이다. 메밀과 찹쌀로 두툼하게 만든 피 안에 김장김치와 섬에서 나는 자그마한 굴로 소를 채운 것이다. 특히 이 굴은 백령도에서 할머니들이 갯바위에서 캔 것이라는데 유난히 향이 강하다. 이북과 가까운 섬 동쪽의 굴맛이 각별하여 꼭 그쪽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만두도 떡도 아닌 중간 모양의 것을 쪄서 접시에 내올 적에는 들기름까지 가득 발라 내놓는다. 메밀에 시큼한 김치에 제철 굴과 들기름의 향까지 더해져 향치의 앙상블이 압권이다. 모양은 토속적인데 한 번 빠지면 결코 잊기 어려운 매력이라 냉면과 함께해도 좋고 술안주로도 그만이다. 왜 김치가 들어갔는데 이름이 짠지떡이냐고 주인께 여쭈니 백령도 방언으로 짠지는 김치를 말하는 것이란다. 그러면 김치가 아닌 짠지는 무엇이라 부르냐 되묻자 짠지는 짠짠지라 답한다. 백령도 말씨를 무릎을 치며 배우는 순간이다. 나는 이제 봄, 여름이면 잘 익은 짠짠지를 물에 타서 먹고 겨울이면 잘 익은 짠지와 굴이 들어간 짠지떡을 찾게 될 것이다. 눈이 풀풀 날리는 날 냉면 대접을 마주할 수 있어서 올해 겨울 맞이는 아쉽지 않았다. 바람이 쌀랑이는 날이면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 틈바구니엔가 나는 또 냉면집 앞을 서성일 것이다. 주인 말씀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게 된 것이 모두 그런 실향민들 덕분이라 공을 돌린다. 전쟁통에 백령도에서 정미소를 하셨던 선대께서 실향민을 제법 도우셨던 모양이다. 수십 년 전 일임에도 그 도움을 잊지 않고 여전히 찾아와 냉면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겨울보다 차디찬 분단의 벽이 만들어낸 야속한 사연들이다. 저 한스러운 벽은 언제쯤 허물어질 것인가. 답답한 속을 그저 이 냉면 대접으로 달래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니 냉면 그릇에는 언제나 실향의 공복이 담겨 있다. 그 속을 달래느라 오늘도 냉면집에서는 메밀가루 분분히 날릴 것이며 김이 펑펑 나는 솥에서는 쇠뼈 삶는 냄새,
자욱이 진동하리라. 물냉, 비냉, 반냉.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맛이 있다. 백령도 메밀로 반죽하고 껍질을 다시 내어 메밀가루에 섞으니 메밀향과 면의 탄성도 좋다. 우선 냉면 본연의 맛을 보기 위해 나온 대로 먹다가 까나리 액젓을 적당히 첨가하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진다. 선주 후면이라는데 언젠가 실행도 해봐야 할 것 같다. 백령도 짠기떡. 냉면집에 가면 수육과 녹두빈대떡은 기본으로 있지만 짠기떡을 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할 것 같다. 메밀과 찹쌀로 만든 두터운 피 안에 김치와 굴을 섞고 소를 채운 것인데 엄청난 크기여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다. 백령도 토속 음식이라는데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냉면 밑반찬. 보통 냉면집에 가면 무생채가 반찬으로 나온다. 이곳은 겉절이 김치가 기본으로 깔린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켜서인지 포기김치와 마늘장아찌 썬 것, 양파 간장절임, 새우젓 등이 추가되었다.